영화 이야기하는 영화 중독자입니다. 이번에 할 영화 이야기는 2000년도 작품 빌리 엘리어트이고요. 감독은 스티븐 달드리입니다. 설날 연휴라서 간만에 나는 시간에 강추할 만한 영화를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가 없을까 하는 생각에 이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차분히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전에부터 있었는데 이참에 하게 되었네요. 일단 강추고요. 더 나아가 초강추입니다. 제 인생에 영화를 꼭 하나만 고르라면 전 주저없이 이 영화를 고릅니다. 예, 주저없이요.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지 거창하게 인생관 이런 것까지 덜 먹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진지하게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영화가 있다면 전 그것이 강추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빌리 엘리어트는 정말 강추할 만한 영화입니다. 영화 배경을 조금 얘기해보면 영국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죠. IMF도 맞았었고요. 노동쟁이가 극심했습니다. 노노 갈등 또한 사회 문제가 될 만큼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선상에 있는데요. 우선 그 시기의 영국이라는 환경을 알면 좀 더 재미있는 영화일지도 모릅니다. 보통 빌리 엘리어트 이 영화를 한 아이의 성장 드라마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저는 온 가족의 성장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라고 하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인공이 빌리만큼 힘든 사람이 아버지와 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빌리를 위해서 동료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가는 그 시대의 영국 문화에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지금도 어렵겠지만 그 시대의 영국 노동자들의 문화에서는 거의 자기 인생을 끝내는 결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빌리보다 더한 마음고생을 한 게 저는 빌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영국 노동자들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은 단순하게 거지없는 삶이죠. 탄광이라는 그 힘든 노동을 마치고 맥주집에서 동료들과 축구를 보면서 해포를 푸는 그 행위는 그 노동자들의 전부이자 시작과 끝입니다. 하물며 그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빌리를 위해 동료들을 배신하고 그 회사로 출근하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식이라는 그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죠. 또한 빌리의 형하고도 등을 지게 됩니다. 형은 그 탄광의 노동쟁이가 일어나고 있는 중심의 인물이죠. 그 모든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빌리를 위함이면 두말할 필요도 없죠. 해서 저는 이 영화의 빌리도 중심이지만 아버지의 그 고된 삶과 그의 빌리에 대한 사랑, 그것 또한 이 영화의 중심축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더라도 이 영화는 음악과 함께 조금은 밝게 이어지는데요. 그것 또한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어두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나라처럼 심파로 몰고 가지 않는 감독의 역량이 드러나는 점이 그 우리나라 감독들이 배워야 할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동이나 서양이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보기보다 터프한가 봅니다. 럭비가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죠. 이런 스포츠의 강국에서 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아들이 그리고 지금도 아니고 그 시대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황당한 표정으로 빌리에게 축구나 레슬링을 해야지 뭔 발레나고 다그치던 그 한 장면이 자꾸 떠오르네요. 빌리는 아버지의 권유로 복싱을 배우지만 흥미가 없고 같은 건물의 여자들만 있는 발레를 처음 보게 되지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이든 어른이든 그 상황에 맞게 심쿵할 때가 있죠. 모두 인정하는 말이지요. 저는 오디오를 좋아해서 오디오만 보면 심쿵합니다만 빌리는 발레에 심쿵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심쿵한 마음은 걷잡을 수 없고 혼자 집에서 발레 동작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장면마다 명장면입니다. 빌리 엘리어트가 뮤지컬로 재탄생한 것도 좋은 영화라는 증명이죠. 결국 아버지 몰래 여자들과 뒤섞여서 발레를 배우게 되지요. 그것 또한 남자로서의 빌리도 많은 고심을 나름 했겠지요. 어린 나이지만 남자가 발레를 배운다는 게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는 것 좀 알 나이니까요. 그런 빌리의 열정을 본 선생님은 결국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죠. 오히려 이제 이쯤에서 빌리와 아버지와 선생님의 갈등이 고조되는데요. 결국 빌리는 발레를 하게 되고 선생님의 권유로 국립 발레단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빌리가 테스트를 받는 장면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무엇보다 빌리의 명대사가 여기서 나오죠. 심사위원들은 빌리의 발레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도 그럴 것이 열정만 있었지 그런 말을 하면서부터 준비하는 아이들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준이죠. 지금 빌리의 상황은. 그래서 어느 심사위원이 묻죠. 애처로운 듯이 마치 넌 떨어졌어 라는 느낌을 주듯이 묻습니다. 넌 왜 춤을 추니? 혹시 이 물음을 안 물어봤으면 어쨌을까 싶을 정도로 빌리의 그 명대사가 나옵니다. 물론 열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인정해야 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답장이 왔을 때 식구들이 취하는 행동들도 너무나 인상 깊게 기억에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식구들의 표정, 그 편지를 바로 뜯어서 확인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식구들의 표정과 행동들 기억에 선하고요.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그 연출 부분은. 저는 마지막 장면 빌리가 백조의 호수 음악에 맞춰 점프하는 마지막 장면도 인상 깊지만 아버지가 시간이 흘러 빌리의 형과 지하철을 타고 빌리가 공연하는 그 극장으로 가는 장면이 정말 가슴이 시디로 다가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그 어린 빌리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공연을 하고 초청을 받아 찾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발걸음이 자꾸 느려지고 그 행동에 빌리의 형은 아버지를 자꾸 보채지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은데요. 물론 연기를 잘한 배우의 역량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라는 그 무거운 그 세 글자가 이 장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그 빌리 엘리어트를 얘기하면서 음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첫 장면에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찾아보니 그 티렉스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음악을 참 좋아하지만 이 그룹을 이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참 저도 허당입니다. 예, 맞고요. 여튼 영국이란 나라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제국들이 다 그렇지만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영국이라는 나라만 가지고 있는 묘한 매력의 음악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악마 같은 매력이 있는 음악을 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영국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그 묘한 음악적 정서가 있나 봅니다.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여튼 우중충한 그 이상한 매력이 있죠. 여튼 오늘 시간이 나서 조금은 긴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분명 그 빌리 엘리어트는 평생 소장해도 좋을 만한 영화임에는 제 전재산과 왼쪽 허벅지 겁니다.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이참에 한번 더 볼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강추합니다. 이상 빌리 엘리어트였습니다.